한국형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착 엔진으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97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GE 에이비에이션을 K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GE는 K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0-4G200 엔진을 제안했다. 이 엔진은 F터버너 가동 시최대 주력이 21,500파운드다. 길이와 중량은 각각 3.92m, 1,151kg이다. 1995년에 초도 비행을 한 이후 지금까지 생산량은 약 1,500대다. 이 전투기 FA-18이 F 슈퍼호넷, 전자전기 EA-18G, 스웨덴 사부의 전투기 그리펜 EF, 인도 전투기 테자스 등이 이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유로제트는 이제 200 엔진을 제안했다. 한국항공은 지난해 8월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테크윈과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11월부터 외국 엔진 제조업체들과 협상을 해왔다. 한국항공은 다음 달 중으로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순항하는 KF-X, 미 GE, 카이의 엔진 철인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 전투기에 탑재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인도됐다. K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정비인 엔진이 공급되면서 K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플라이트 글로벌 등 방산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 에비에이션은 지난 5월 한국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X 항공기용 첫 F410-4G200K 엔진을 인도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2016년 5월 GE 에비에이션을 엔진 제작 업체로 선정했다. GE의 엔진 2개를 탑재할 KF-X의 비행 테스트는 2023년에 시작하고 최종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GE는 내년 말까지 F410-4G200 엔진 15개를 시제기용으로 납품할 계획이다.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GE의 F414 엔진은 1998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엔진으로 1750여 개가 인도되고 460만 비행 시간을 기록한 검증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0. GE 에비에이션 관계자는 F414는 KF-X 외에도 보잉의 미 해군 함재기인 FA-18이 F 슈퍼호넷과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스웨덴 사부사의 그리펜 제임즈 39E-F, 인도 테자스 마크 2 등이 이 엔진을 장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은 노후 F4D 팬텀과 F5E-F를 KF-X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공군은 총 120대를 도입하고 GE는 엔진 240개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E는 지난 2016년 K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0-4G200 엔진을 제안했다. 당초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GE가 낙찰됐다. GE의 F410-4G200 엔진은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주력이 21,500파운드에 이르고 길이 3.92m, 무게는 1,151kg이다. FA-50은 T-50 골든 이글 고등 훈련기에서 파생된 경전투기이다. FA-50은 1, 2차에 걸쳐 60대가 공군에 인도되었다. FA-50 운용부대는 원주 공군기지의 제8 전투비행단과 예천 공군기지의 제16 전투비행단이다. 제8 전투비행단 이하대대 중 제103 전투비행대대와 제203 전투비행대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제16 전투비행단에는 예합비행대대 중 제202 전투비행대대가 운영하고 있다. 제8 전투비행단은 FA-50 부계 대대와 저속 FAC를 담당하는 제237 대대의 KA-1 통제기 운영 FAC 전문비행대대가 있다. 이 때문에 공군전술항공통제단이 제8 전투비행단에 있으며 해당 부대에서 AFAC와 연계하여 CAS 담당 항공기들을 유도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합동 최종 공격 통제관 요원이 될 인원들도 제8 전투비행단의 공군전술항공통제단에 개설된 양성 과정에 입과하여 교육을 받는다. FA-50은 정찰과 표적 획득을 위한 임무 정비가 전무하기 때문에 호속 FAC 임무는 제19 전투비행단에서 운용되고 있는 RF-16이 국산 TACO-IR 정찰 포드를 탑재하고 수행한다. FA-50을 위한 별도의 표적 식별 획득을 위한 정찰 장비가 개발되기 전까지 FA-50의 임무는 주로 CAS, XATK, BAI 등을 담당하는 공격기로서의 임무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휴전선 인근 공역에서 북한군의 미국이들을 상대로 하는 근접 공대공 전투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 FA-50의 근접 공대공 전투 성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기도 하지만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의 미국이들이 대개 BVR 교전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FA-50의 근접 공대공 전투 시의 인터페이스와 사용 모드는 F-16과 비슷하다. FA-50의 우수한 기동성은 우수한 공역학적 특성과 엔진이 잘 조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FA-50의 엔진은 F404G202 엔진이다. 동엔진은 엔진의 고장에 대비하여 엔진 제어를 위한 메인 채널 이외에 별도로 예비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애프터 버너 또한 고장에 대비한 예비 정화 장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FA-50과 같은 단발 전투기의 특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엔진 제어 체계로 FADEC가 통합되어 반응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최적의 작동을 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방사에 여러 번의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KDX 한국형 구축함 사업, T-50 한국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 그리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이 있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방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언제나 GE가 함께 하고 있었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는 GE의 LM2500 엔진,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에는 GE의 F404 엔진, 그리고 수리온에는 GE의 T700-701K 엔진이 장착되었다. 특히 수리온은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했으며 엔진 공동 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져 기존 GE 엔진을 한국형 엔진으로 완성하게 된 것으로 GE가 한국 국방에 이바지한 성공적인 사례로 말할 수 있겠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한 기념비적인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이다. KDX 계획의 마지막으로 2007년 5월 25일 일본 함인 DDG-991 세종대왕이 진수되었고 2008년 12월 22일 취역하였다. 이번 함은 DDG-992 율곡2로 2010년 9월 진수, 2011년 6월 실전 투입되었다. 3번 함은 DDG-993 서해류 성령으로 2011년 3월 진수하였다. 이로써 더 이상 실험적인 의미의 KDX-3는 사용되지 않고 KD-3로 불리게 된다. 이들 구축함은 일찍부터 우리나라 해군이 사랑했던 GLM-2500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했다. 함정용으로 사용하는 LM-2500 엔진이지만 재미있게도 GE 항공기 엔진인 GCF6-6을 개조하여 만들었다. 항공기의 가스 터빈 엔진 기술을 함정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환이 만든 절묘한 기술 반전의 집약체인 것이다. LM-2500 엔진은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현재 운용되는 버전은 33,600마력의 출력을 낸다. 특히 LM-2500 엔진은 30개국 이상에서 해군 함정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탁월한 범용성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도입되기 전에 다양한 함정에 사용된 적이 있는 GE를 대표하는 엔진 중의 하나다. 2011 서울 ADX 개막식 전날인 10월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낯선 헬기 한 대가 10여 분 동안 고난도의 시범 비행을 선보였다. 이 헬기의 이름은 바로 수리온이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동헬기 수리온은 대한민국을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의 반열에 오르게 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쾌거다. 1조 3천억 원의 개발비가 소요된 수리온은 통체 길이 15m, 높이 4.5m, 너비 2m이며 최대 순항 속도는 259km이며 분대 병력을 실을 수 있는 기동헬기다. 수리온이 핵심인 엔진은 GE의 T700, G701D의 파생형인 T700, G701K이다. 수리온에 탑재된 엔진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T700, G701D 엔진은 이미 미국 내에서 각종 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고성능의 엔진으로 헬기의 대명사 UH-60 블랙호크나 MH-60 시호크, 그리고 공격 헬기의 대명사인 AH-64 아파치에도 이 엔진이 사용되고 있다. T700 엔진 탄생의 계기는 베트남전이었다. 미군은 베트남전의 헬기 운용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1967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차세대 헬리콥터를 제작할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에서 GE는 T700 엔진을 개발하게 된다. T700 엔진의 특징은 최소한의 유지 보수성을 가지며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나고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T700 엔진은 1976년에 군용 사양을 충족하고 1978년에 T700, G700의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그리고 UH-60과 AH-64에 사용되기에 이르렀는데 동급의 다른 엔진에 비해
신뢰성과 유지 보수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미군을 대표하는 두 기종에 채택이 되었다. 무엇보다 D-700 엔진이 탑재된 블랙호크와 아파치가 이라크전을 포함한 세계의 열악한 작전 환경에서 성공적인 활약을 펼치며 T-700 엔진의 성능과 우수성을 증명했다. T-50은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록히드마틴사가 공동 개발한 우리나라의 고등훈련기다. 훈련기로는 드물게 마하 1.5의 초음속의 속도를 내며 경공격기로 사용이 가능하다. 길이 13.13m의 폭이 9.45m이며 6.3톤의 무게로 F-16보다 작은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 T-50은 최신 디지털 비행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의 훈련기로 적합한 것이 강점이다. 최대 항속거리는 2,592km이며 비행고도는 16km이다. T-50은 순수한 훈련기로 무장 능력이 없지만 무장 능력을 일부 갖춘 T-50의 개량형인 TA-50은 전투 입문 훈련기로 제한적인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 FA-50은 공격기로서의 성능을 더욱 보강한 기종으로 레이더 탐지거리를 100km로 확장했으며 통합직격탄 투하 능력을 갖춘 본격적인 전투기이다. T-50 역시 지의 엔진인 F-400-4G201을 탑재하고 있다. F-400-4G202 엔진은 지의 가장 대표적인 F-404 라인업에 속하는 엔진이다. F-404 라인업은 뛰어난 성능으로 미 해군의 F-404G200에는 FA-18 호넷 시리즈의 엔진으로도 채용되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T-50에 채용된 F-404G202 엔진은 최신 항공전자 기술을 적용한 FADEC를 탑재하여 더욱 안정적이며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지의 엔진이 민간 항공기에 널리 사용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혜는 민간 항공사에 총 29,000대 이상 엔진을 공급했고 지금도 매순간 지혜 엔진이 장착된 항공기 2,200대 이상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처럼 지혜 엔진은 전투기, 폭격기, 헬기나 군함 등 군사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도 F-414 엔진은 기존의 지혜 엔진과는 약간 클래스를 달리한다. 출력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집념에 의해서 태어난 엔진이기 때문이다. F-414 엔진은 F-404에서 파생된 지의 최첨단 엔진이다. F-414 탄생의 직접적인 계기는 슈퍼호넷 때문이다. FA-18이 F-슈퍼호넷은 미국 항모 함재와 해병 항공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은 미군의 대표적인 전투 공격기 중 하나다. 당시의 전천후 함상 공격기였던 A-6이 인테로더의 퇴역과 F-14 톰캣의 한정적인 작전 역할의 한계를 앞에 두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후계 함재기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후계기의 초기 계획에는 당시 스텔스 성능을 우선시하던 기조가 반영되어 맥도넬 더글러스 A-12 어벤저를 계획하게 된다. 그러나 A-12 어벤저는 개발 지연으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국 계획을 중단했다. 그 대안으로 당시 다방면으로 운용 중이던 FA-18을 차세대 전투기의 기준에 맞춰 업그레이드하여 후계기의 요구 성능을 충족